KF-21 공중편대 비행 중국 화들짝. 중국 언론 긴급 비상사태 보도 편성. 한국이 극비리 공개한 스텔스 기술.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강릉 배치 유력, 유사시 초기 대응 역할. 국방력 강화의 중심이 되는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가 국내 공군의 최전방인 강릉기지에 배치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공군은 2026년부터 실전 배치되는 KF-21을 강릉에 배치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2026년을 향해 실전 배치될 KF-21이 강릉에 배치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F5 기지로 활용되는 강릉기지가 KF-21 외 새로운 주둔지로 선정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지금까지 F5가 담당했던 임무를 KF-21이 이어갈 것을 시사한다. 강릉은 북한과 가까운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F5와 같은 비행 준비 시간이 짧고 신속한 공중 대응이 가능한 장점을 가지고 있어 북한 항공전력의 공중 도발에 초기 대응하는 역할을 맡을 수 있다. KF-21은 공대공 무장이 가능한 상태로 배치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북한의 항공전력에 대한 초기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전장 16.9m, 전폭 11.2m의 KF-21은 F5보다 큰 기체로 기지 내 경납고 등의 인프라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KF-21은 지난 2016년 개발이 시작되어 2022년 7월 19일 역사적인 첫 비행을 성공하였으며 지속적인 시험 비행을 통해 성능을 확인하고 있다. 군은 영공 수호를 위한 전반적인 배치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KF-21의 배치를 통해 국방력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KF-21의 배치를 위해 강릉기지 내의 인프라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통해 공군의 강화된 전투력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국내 초음속 전투기 KF-21의 강릉 배치는 국방력의 강화와 지역 안보를 위한 전략적인 조치로 기대되고 있다. 2. FA-50 진화형 F-52 왜 필요할까? KAI.가 비전 2050 선포식을 통해 F-50 단자형 개발과 관련해 해외 수출용으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개발 시작은 2014년 그리고 개발 완료 시기는 3년이 수요된다라고 밝힌 바 있었고 또한 카이 전략 기획 담당자인 김진혁 실장은 한 방송에서 F-50 단자형에 대한 해외 요구가 충분히 있었다며 긍정적인 전망을 밝히기도 한 만큼 단자형이 개발된다면 T-10기의 훈련기 전투기, KF-21 4.5세대 전투기, 그리고 F-50 단자형 전투기 등 구체적인 라인업을 구성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카이 수석연구원인 김석훈 담당은 F-50 단자형 전투기 개발이 생각처럼 간단하지만은 않다며 연료 탱크 자체가 인화성 물질, 그 사이를 격벽으로 완벽하게 분리할 수 있어야 하고 보호장치도 충분히 탑재되어야 한다. 특히 후방석에 탑재될 연료를 사용하고 나면 항공기의 무게중심이 뒤로 가게 되는데 무게중심 변화가 클수록 주중성 측면에서 불안정해지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정밀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이는 단자형 제작이 가능하고 기술적으로 모든 준비가 마쳐진 상태라고 했는데요. 단자형 개발이 이루어지면 후방에 700파운드의 연료가 추가됨에 따라 기존 F-50 대비 임무 반경이 25%나 향상되게 됩니다. F-50은 1리터당 0.74km를 비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2850m로 늘어나 내부 연료로 인해 F-50의 항속거리는 기존의 1852km에서 대략 2510km로 늘어나고 채공시간은 지금보다 1시간 40분 정도 늘어나 단독으로 4시간가량의 임무 수행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동안 F-16 대비 약점으로 꼽혔던 항속거리가 완벽하게 해결되는 것이죠. 특히나 F-10 단자형 전투기는 궁극적으로 현재 F-16의 구형 버전이 차지하고 있는 시장의 자리를 완벽하게 대체할 수 있어 많은 수요를 얻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F-16의 경우 점진적인 개량 사업을 통해 현재 블록 70 바이퍼 버전으로 상향되었는데 업그레이드된 성능과 함께 막대한 구매 비용이 소요되어 더 이상 로우급 전투기로 불리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 로우급 전투기 시장을 F-50 단자형이 겨냥하고 있는 것이죠. 대만은 66대의 F-16 바이퍼를 구매하면서 프로그램 코스트 총 80억 달러 약 10조 원이라는 거금을 들였습니다. 대당 1,500억이 넘는 금액으로 폴란드가 계약한 FA-50L의 2배가 넘는 금액이죠.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공군 전투기 구성을 두고 고성능의 무기체계와 저렴한 무기체계를 조합하여 구성하는 하이로우 믹스 전술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한정된 예산 속에서 모든 병기들을 고성능 고가사양으로 세팅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또 비효율적이기 때문인데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전투기인 F-16 역시 이러한 하이로 믹스 전술을 바탕으로 로그베스의 수요가 충분했기 때문에 그만큼 팔렸던 것입니다. 현재까지 20개국 이상에서 1998대가 운영 중인 F-16은 사실 대부분의 기체가 부형 AB 버전 혹은 CD 버전입니다.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뛰어난 신뢰성 우수한 범용성을 가지고 있었던 F-16 여기에 많이 사용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현재 F-16 바이퍼는 사실상 미드급 전투기로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특히나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더 그러한데요. 인도네시아가 구매한 미드급 전투기인 나팔이 1,800억이니 사실상 F-16 바이퍼와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상황입니다. 둘 다 비쌈, 제국이 손쉽게 운용할 수 있고 평시 전시 모든 상황에서 높은 효율성을 지닌 전투기를 원하고 있는 국가들에게 이제 F-16 바이퍼는 쉽게 선택할 수 있는 기체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자체적인 소프트웨어 결함 문제로 인해서 F-16의 인도가 지연되고 있고 제조업체인 록히드 마틴 역시 생산 라인의 대부분을 F-35A를 위해 할애하고 있는 형국이라 F-16 바이퍼는 돈이 있어도 받지 못하는 전투기가 되었습니다. 폴란드뿐 아니라 신형 F-16을 주문했거나 구형 F-16을 F-16 바이퍼로 업그레이드하고 싶어하는 나라 대부분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죠. 이러한 나라들에게 F-50 단자형은 새로운 로급 전투기로 완벽하게 자리매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F-52대 구매하느니 F-16 바이퍼 한 대를 구매하는 게 더 낫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크라이나전을 통해서 결국은 양이 질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지난 5월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나토 군사위원회 위원장 롯바워 제독은 우크라이나 전쟁은 품질에 비해 양이 점점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ABC 뉴스 칼럼니스트인 미 공군 대령 스티븐 가냐드 역시 양이 질보다 나을 수 있다며 항공기와 대공 시스템이 부족한 우크라이나가 점점 더 불리지는 것을 나토의 모든 국가들이 보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에 F-16 파이퍼의 절반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85%의 성능을 구현할 수 있는 F-50 단자형을 이제 세계로 끝 전투기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에 오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중이쏜 ICBM은 미 사정권 둥펑 3일 미중 정상 통화 앞두고 발사, 종합 중국 인민해방군 소셜미디어 계정인 중국군호는 26일 위챗, 중국판 카카오톡을 통해 로켓군이 훈련용 모의 탄두를 탑재한 ICBM 한 발을 현지 시간 전날 오전 8시 44분 태평양 공해 해역으로 발사해 목표 해역에 정확하게 탄착시켰다는 설명과 함께 사진 4장을 올렸다. 이에 대해 중국 관영 영자지 차이나데일리는 군청색으로 칠해진 미사일이 열대성 덤불로 보이는 곳에 있는 발사대에서 이륙한 뒤 하늘로 솟구쳐 오르는 모습 등이 사진에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일본 교도통신은 전문가들을 인용해 중국이 발사한 ICBM-이 미국 본토 타격이 가능한 둥펑 DF-31A인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둥펑-31A는 2017년 7월 내몽골에서 열린 중국 인민해방군 창건 90주년 기념 열병식 때 공개된 바 있다.
발사 차량이 비포장도로를 지나갈 수 있어 추적해 파괴하기 어려운 것으로 평가된다. 중국이 태평양으로 ICBM을 시험 발사한 것은 1980년 DF5 이후 44년 만에 처음이다. 중국은 특정 국가를 겨냥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최근 결성 3주년을 맞은 오커스, AUK, US, 미국, 영국, 호주 안보동맹 또는 지난 4월 필리핀에 중거리 미사일 발사 시스템을 배치한 미군 등 견제 목적이 깔린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또 AP통신은 이날 시험 발사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에 예정된 전화통화보다 몇 주 앞서 이뤄졌다면서 중국이 핵 능력을 과시하면서 미국과 동맹국들의 경고를 보낸 것이라는 전문가들 분석을 전했다. 아울러 국내 비리와 부패로 시 주석의 집중적 사정 대상이었던 로켓군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을 세계에 알리는 것일 수 있다고 AP는 짚었다. 중국 국방부는 전날 ICBM 발사와 관련 정례적 합법적 군사훈련이고 자국의 핵정책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장샤오강 국방부 대변인도 이날 원래 브리핑에서 우리의 ICBM 발사 시험은 무기 장비의 성능과 부대 훈련 수준을 검증하기 위한 것으로 정례적인 군사훈련 활동이고 완전히 합법 합리적인 것이라며 중국의 핵정책은 고도의 안정성과 연속성, 예측 가능성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장 대변인은 우리는 시종, 핵무기 사전 불사용 위 핵정책을 고수하면서 자위 방어적 핵전략을 흔들림 없이 시행하고 있다며 핵무기 없는 국가 지역에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사용을 위협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약속하면서 국가 안보에 필요한 최소 수준으로 핵 능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